이번 시간에 함께 실습할 내용은 오버피팅과 언더피팅 엑설사이즈입니다. 자, 이것을 클릭을 해서 노트북을 열어보시면은요. 가장 먼저 환경 설정해야 되는 부분을 실행을 시키고 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룰 데이터는 스포티파이라는 또 새로운 데이터네요. 자,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는 전처리 작업까지 다 하고 트레인과 밸리데이션까지 다 나눠버리더라고요. 저는 여기 코드를 조금 추가를 해서 이 데이터 크기나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포티파이 뭐부터 볼까요? 쉐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불러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 봐서는 32,833개의 데이터가 있고 23개의 그 피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, 피처는 뭐 트랙 아이디, 네임, 아티스트, 트랙 파퓰러리티, 이 인기도를 우리가 예측하게 되는 겁니다. 지금 인기도가 0과 100 사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. 자, 이런 데이터들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. 이 데이터에 대한 인포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트랙 파퓰러리티는 지금 인트형이고요. 나머지 보시면은 플롯형이 한 9개 정도, 인트형이 4개 정도, 그리고 오브젝트가 10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 실행을 시켜 볼 건데요. 일단 먼저 x와 y 타겟으로 나눴습니다. 그리고 나서 피처가 수치형인 것과 그리고 카테고리칼인 것들을 선택을 했네요. 다 넣은 건 아닌 것 같고 일부 선택을 했고 그것을 전처리를 했는데, 수치형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통해서 전체를 했고, 카테고리칼 변수 같은 경우는 원활 인코딩을 통해서 전처리 작업을 했고,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으로 나눴는데요. 여기서는 트레인 사이즈를 75% 그리고 밸리데이션 사이즈를 25%로 해서 나눴습니다. 그리고 나서 전처리를 실행을 시켰고, 타겟도 0과 100 사이인데 이거를 딥러닝이 학습하기 좋은 데이터 0과 1 사이로 변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걸 실행시키고 나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인풋 쉐입으로 쓸 개수가 나오는데요. 18개로 나옵니다. 자,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을 때 23개였는데 그것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 거, 타겟을 빼더라도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여기서 보시면 피처를 전체를 쓴 게 아니라 좀 일부 선택을 해서 썼다. 그래서 우리가 카테고리컬을 원했지만은 18개로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모델 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한 그런 댄스 레이어 하나, 딸랑 하나 만들어 넣었고요. 나머지 값들은 이전에 우리가 했던 그 학습 내용과 동일하고, 이 그래프까지 학습된 내용을 그리는 그래프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요. 자, 이 코드를 실행시키고 나면은 보통 핏 하게 되면은 뭔가 폭이 1, 2, 3, 4, 5, 6, 7, 8, 9, 0 이렇게 10까지 막 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이번에 안 보였어요. 그 이유는 이 벌보스가 0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그런데요. 자, 이 부분을 제가 1로 세팅하게 되면은 로그 값이 이전처럼 보입니다. 그래서 1부터 50까지 폭 50번 도는 게 보이고, 로스가 0.97에서 점점점 떨어지는 것이 보이네요. 대략적으로 지금 트레인도 0.19까지 그리고 밸리데이션도 0.19까지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데, 한 에폭 13번째 정도 가면 0.19까지 둘 다 떨어져 있네요. 자, 아래쪽에 이 그림 그린 것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굉장히 이상적인데요.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케이스는 잘 없는 것 같아요. 없는데 지금 트레인도 이렇게 떨어졌고 밸리데이션도 이렇게 떨어졌는데요. 여기서 이 커브를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부르네요.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부르는데, 일단 지금 딥러닝 모델 자체가 댄스 레이어 딸랑 하나여가지고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고, 지금 사실 이 부분도 차이가 있을 텐데 잘 보이진 않아요. 그래서 아래쪽에 에폭 10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상대적인 거여서 좀 더 차이가 나올 텐데요. 크게 나온 건 아니지만은 좀 더 차이가 있다
라는 게 보입니다. 제가 결과를 제대로 찍은 게 맞죠? 예, 10부터 나온 게 맞습니다. 자,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,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는 트레인 데이터가 폭이 커지면 걸수록 더 떨어지고 밸리데이션은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, 여기는 아마도 과소적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일단 평가된 것을 보면은 예, 뭐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뭐 내려가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델을 좀 더 깊이 있고 용량을 키우면은 덴스 레이어 지금 기존에 한 개 있던 걸 두 개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. 추가를 했고 128, 64 그리고 액티베이션을 렐로를 썼습니다.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그림 밑에 그림 바로 보겠습니다. 학습된 다음에 자, 점점 트레인은 떨어지고 밸리데이션은 올라가는 게 보이네요. 이거는 과대적합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. 여기서 보면은 예, 오버피팅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막 크게 올라가진 않지만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? 그래서 만약에 얼리 스타핑을 한다. 그러면 이 10 정도에서 얼리 스타핑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그건 해봐야지 알겠죠. 이 수치를 또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몇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. 얼리 스타핑을 입력을 해보자 라는 건데 제가 이제 코드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얼리 스타핑 keras.tensorplot 죄송합니다. tensorplot.keras.import에서 콜백에서 얼리 스타핑이 있었는데 이전 코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요 전체로 한번 복사해 오겠습니다. 약간의 차이점을 뭐 눈치채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보시면은 이전에는 이렇게 얼리 스타핑까지 다 불러왔어요.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까지만 불러왔네요. 제가 이번 코드로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일단 주석 처리하고요. 이 부분은 예. 자,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? 불러온 라이브러리 위치가 좀 달라서 여기서는 이 콜백을 앞에다가 더 적어 주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하면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. 이걸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은 뭔가 또 잘못됐다네요. 예. 이전에 우리가 값이 이전 에폭 그러니까 20 에폭이 아니라 여기서 5 에폭으로 조정을 해달라고 하네요. 자, 맞습니다. 그리고 나서 학습을 다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과 동일한데 콜백에서 얼리 스타핑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점점점 떨어지다가 지금 12 정도에서 멈춘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게 0.1949라고 하네요. 0.1949에서 멈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다시 얼리 스타핑을 통해서 오버피팅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. 여기서 또 어떤 게 있죠? 리스토어 베스트 웨이트라고 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어딨죠? 위에 우리가 작성한 부분. 예. 이걸 true로 놓음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이 아니라 웨이트가 가장 베스트일 때 멈춘다는 멈춰서 그것을 값으로 저장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실습을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